안녕하세요. 뻔무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또는 성형시술 말리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.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피부과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미용 성형에 종사하시는 모든 원장님들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그 시술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. 왜냐하면 본인들께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그 성형시술, 성형수술 이런 걸 통해서 고객님들께 만족감을 드리고 또 그 만족감을 드렸을 때 우리도 기쁨을 느끼고 저희도 기쁨을 느끼고 또 어떤 보람을 느끼고 또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그 업무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그리고 시술과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보람과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그걸 통해서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또 고객님들께서 예쁘게 하시고 만족해서 귀가하실 때 그때 굉장히 또 그 마음의 어떤 뿌듯함, 네, 기쁨, 행복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대부분은 성형 수술이나 성형 시술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, 예를 들면은 이제 진료를 하시는, 그러니까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어디가 아프신지 찾아내서 또 그거 고쳐주셨을 때, 이렇게 환자분을 고쳐드렸을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근데 그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, 성형시술 이거를 말리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요즘 항상 그 많이 문제가 되죠. 어떤 그 프로포폴, 수면 마취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런 부분에 약간 중독이 의심되시는 경우, 예를 들자면은 뭔가 그 프로포폴 마취의 의존성, 심리적 의존성 또는 신체적 의존성이 생기셨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리 성형 수술이나 뭐 성형 시술이나 수면 마취가 필요한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려고 하셔도 절대로 안 해드립니다.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.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반복적으로 그런 수술을 이제 그 프로포폴 때문에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안 해드립니다. 예, 첫 번째입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,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성형 수술이나 성형 시술이나 어떤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을 해드리지 않습니다.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이미 코필러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예를 들자면 코필러가 콧대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시술 들어가다 보면 잘못하면은 그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코에서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,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런 혈관들에 이제 필러가 들어가면서 실명이나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명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 절대 시술을 해드리지 않습니다. 예.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물질 제거 시술 또는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물질 제거 수술로 막 긁어내고 공격적으로 막 조직을 이제 박리하다 보면은 신경 손상, 그 다음에 혈관 손상, 조직 손상, 피부 손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, 실이 더 많아서 수술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고객님의 만족감보다는 이제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절대로 해드리지 않습니다. 예. 이게 두 번째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이제 그 성형 중독이 의심되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시술을 조금 천천히 하든지 좀 간격을 늘려서 하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립니다. 이제 성형 진짜 중독이신 경우가 있고요. 또는 이제 지나친 완벽주의가 있으신 경우도 있으세요. 예,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이게 두 가지 부류의 이제 고객님들께서 두 가지 부류 모두 약간 굉장히 미인이시고 되게 예쁘시고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경우가 더 있으실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미모가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조금 이제 그 변형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그 늘어지거나 뭔가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주름이 하나가 더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으세요. 예, 그런데 이럴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시술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시술이나 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좀 증가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성형의 의존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드리면서 만약 너무 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이런 시술과 수술의 의존성이 생기신 경우가 의심이 된다면은
그걸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조금씩 두어서 천천히 모든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리는 편입니다. 근데 사실 세 번째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. 애매한 부분이고요.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뭔가 시술을 통해서 그 만족도가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좀 더 오래 해드려서 다른 시술로 대체를 하거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시술, 또는 예를 들자면 필러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, 그러면 리프팅이라든지 스컬트라를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그 고객님들께 그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세 번째는 무조건 말리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안전과 그 다음에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조금씩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1번과 2번 경우 절대 저희가 시술을 말리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어떤 그 수면 마취제 의존성 있는 경우 절대 안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뜻보다 실이 많은 경우. 왜냐면은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그래도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절대 그 고객님께 해를 입히지 않는다.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게 이제 환자분들, 이제 진료를 하는 영역에선 그렇고 미용 성형을 하는 영역에선 고객님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런 분들에게 절대로 해를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프리팅과 필러하는 남자 이필가의 허선형이었습니다. 오늘은 세 가지 그 성형 수술 또는 성형 시술을 말리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